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함께 대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또 이르면 이번 주에 대북 특사를 보내 북한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주식 보유 논란에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이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지난 2013년 김학의 성폭행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어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기획관은 당시 작성한 업무 일지를 근거로 모두 진술했다며 복사해 사본으로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채권난 자금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매각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호산업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자구계획 수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부터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접속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접속되고 있지만 지난달에도 전 세계적으로 약 14시간 동안 접속장애가 일어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내려가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지만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월요일 출근길 영하권까지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현재 철원은 영하 2.2도, 파주는 영하 1.5도, 서울은 4도로 평년 수준을 2도에서 4도가량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릅니다.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18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더 날이 따스해질 텐데요. 일부 중부지방과 남부 대부분 지역에서 20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영서와 충남, 전북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까지 짧아져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습니다. 공기의 질도 좋겠습니다. 전권역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4도, 춘천은 영하 0.8도, 안동은 2.4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서울 18도, 강릉 20도, 대구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대북 문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4차 남북정상회담 구상을 포함해 대북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코멘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중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미국 다녀온 것도 일부 성과도 있다. 한미 간 공조를 확인했고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 발표에서 대북 특사 부분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북한과 조율이 안 된 상황인 만큼 공식 언급하기엔 다소 급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평가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말씀은 하겠지만 대북 특사 파견과 관련된 구체적 언급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력한 대북 특사로 거론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주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에 동행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최고 대표자라는 새 수식어가 붙은 건데요. 이번에 헌법을 바꾸면서 외교적 권한까지 가져와 명실상부 북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북한의 국회인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새로운 호칭이 붙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측에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 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領導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새로운 권한이 국무위원회에 주어진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대외적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주는 것도 김영남 전 상임위원장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외교적 권한을 모두 국무위원회로 몰아주면서 김 위원장이 명실상부한 북한 정권의 통치자가 됐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미협상 장기화에 대비한 자력갱생을 이끌 삼각체제도 구축됐습니다. 북한 정책을 결정하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김정은 위원장에 덧붙여 최룡해와 박봉주만 이름을 올린 겁니다. 하고 경제를 회생시키고 자력갱생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역량을 이 부분에 쏟아부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전원회의에서 인적 쇄신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2기 정권이 정리된 것을 축하하는 대규모 군중대회가 평양에서 대대적으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다음 주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현지 소식통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내 행사 참석차 24일쯤 극동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이 무렵에 그동안 계속 논의되어 북러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는 26일에서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정상포럼에 참석하는 길에 극동 연해주에 들러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2013년 김학의 사건의 경찰 수사를 이끌다 좌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어젯밤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 전 기획관은 당시 쓰던 업무일지 사본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13시간의 참고인 조사를 받고 검찰 청사를 나선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당시 경찰 수사를 총괄하다 한 달 만에 좌천됐던 이 전 기획관은 인사 발령 사유를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갑자기 이제 발령이 났는데 발령이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기록한 업무일지 사본을 김학의 수사단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당시에 제가 작성한 경찰 업무 일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 진술을 했고 또 이 내용을 복사해서 사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MBN 취재진에 전현직 경찰 가운데 자신이 가장 먼저 김학의 수사단의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이전 기획관을 조사한 뒤 당시 박근혜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수사단은 이전 기획관의 진술과 업무 일지를 분석한 뒤 박근혜 청와대 민정라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별장에서 노래를 부르다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 이른바 김학의 영상입니다. 영상 속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고소했던 여성을 검찰이 이번 주 부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여성 이모 씨는 김학의 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을 고소했습니다. 원주 별장 3층 노래방에서 김 전 차관과 자신이 성관계하는 것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촬영했다는 겁니다. 수사가 진행됐지만 당시 검찰은 영상 속 여성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고 이 씨가 제출한 사진을 봐도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5년 만에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김학의 수사단은 이번 주 이 씨를 부를 예정입니다. 수사단은 이 씨에게 당시 영상의 촬영 시기와 촬영 도구, 배경에 등장하는 소품, 함께 있던 사람 등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이 씨를 면담할 계획입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아직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며 정식 조사는 아니고 면담 차원에서 수사에 협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 측은 여성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단은 윤중천 씨를 몇 차례 소환한 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결국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인수 후보자로는 SK나 한화 등이 거론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경영 위기에 몰린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지난 9일 채권단에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오너 일가 지분 200억 원어치를 추가 담보로 낼 테니 5천억 원을 지원해주면 3년 안에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엔 미흡하다며 퇴짜를 놨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박삼구 전 회장이 물러나고 아들이 경영하면 무엇이 달라지냐며 진정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또다시 3년을 달라고 하는 게 과연. 결국 지난 주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의 마라톤 협상에서 금호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시장에선 아시아나항공을 파는 것밖에 도리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매출의 60%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이 팔리면 금호그룹은 버스회사와 건설사만 남아 중견기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3.47%를 팔되 채권단의 지원을 받는 내용의 수정 자구책은 이르면 오늘 제출될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보자로는 자금력이 있는 SK그룹, 한화그룹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가수 승리가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정황이 있다는 소식,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경찰이 더 나아가 성매매업소에 돈을 송금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가수 승리가 성매매 알선을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기록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성매매 알선이 의심되는 시기는 지난 2017년 12월로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가수 승리의 생일 파티입니다. 클럽 버닝썬을 열기 직전인 만큼 승리의 지인뿐 아니라 일본인 등 외국인 투자자, 유흥업소 여종업원까지 초대된 호화로운 파티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여종업원들이 남성들과 성관계를 했고 여성들은 자발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성매매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의 측근이 여종업원들이 소속된 유흥업소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행기 표값 등 여행 경비로만 보기 어려운 성매매 대가로 볼 여지가 큰 액수였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당시 성관계는 가수 승리의 동업자인 투자회사 대표 유모 씨가 적극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불법 촬영과 유포, 탈세 등 다른 혐의와 함께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주신입니다. 3년 전 한 대형 병원에서 신생아가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병원에선 병사라고만 설명했었는데 알고 보니 의사가 실수로 아기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분당의 한 대형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이가 몇 시간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병원은 사인을 병사로 기록했고 부검 등의 절차 없이 아이는 화장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사가 미숙아인 아이를 옮기다 떨어뜨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숨진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병원 측은 이를 부모에게 숨겼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숨진 아이의 주치의와 사고를 보고받았던 당시 병원 부원장 등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병원 측은 낙상이 실제 사망의 원인이었는지는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한 잘못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책임자였던 병원 부원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의료과실이 조직적으로 은폐된 것으로 보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증언해온 배우 윤지호 씨가 어제 국회에서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윤 씨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증언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용수 기자입니다. 북콘서트 무대에 오른 배우 윤지호 씨가 지난 10년간 증언자로 살면서 겪은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3번의 증언을 마친 바 있습니다. 한탄스러웠던 적이 많았고 외면되는 많은 정황들을 보면서 힘들었었어요. 윤 씨는 스스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책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을 돌아봤을 때 창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후회하고 싶지 않았고 또 지난 2009년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 언론사 회장으로부터 꽃을 배달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꽃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토킹인데 제 집을 아신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두려웠어요. 윤 씨는 외신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을 계속 알릴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외신에서 보도를 해야 국내에서 많은 변화가 이뤄질 것 같아요. 윤 씨의 북콘서트에는 공익제보자로 알려진 박창진 씨와 노승일 씨 등 1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윤 씨의 용기를 응원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주식 보유 논란이 불거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맞짱 토론을 제안했지만 주 의원은 이를 거절하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불법 주식 투자 의혹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맞짱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제안한 맞짱 토론을 거절한 지 하루 만입니다.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선 후보자 남편 뒤에 숨어 카톡질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나와 저와 맞짱 토론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투자가 전형적인 작전 세력의 패턴이라며 오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더 이상 억지 주장, 황당무계한 정치 공세, 근거는 없고 불순한 의도만 명백한 고발 공세를 그만두고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해주기 바랍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면서 4월 임시국회도 공전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감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뒤 현직 청와대 관계자가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처음입니다. 주말 사이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토네이도가 미국 남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쓰러진 나무가 차량을 덮치면서 차에 타고 있던 2아이가 사망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비바람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마을 곳곳은 나무들이 쓰러져 있고 주택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And then after that, the whole house was just so we just had to wait it out, and then we came outside, and everything was just gone all around here. 현지 시각으로 14일 최고 시속 225km에 달하는 토네이도가 미국 텍사스주와 미시시피주를 덮쳤습니다. 사망자만 3명, 부상자는 20명이 넘습니다. 텍사스 동부에서는
토네이도로 부러진 나무가 차량 뒷좌석 쪽으로 쓰러지면서 차에 타고 있던 3살, 8살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A family that was driving down one of the residential streets in the northern part of the county. Unfortunately, a tree as they were driving down the street fell across their car. 텍사스와 미시시피 등 남부 지역에서는 주말 사이 14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500편이 넘는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토네이도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엘라베마와 조지아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세계 최대 SNS 서비스가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한동안 먹통이 됐습니다. 지난달 13일에 이어 올해만 3번째입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SNS 서비스 페이스북이 한동안 먹통이 됐습니다. 어젯밤 7시 반쯤 시작된 접속 오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에서 일어났습니다. 페이스북의 자회사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역시 마찬가지. 수시간 뒤 접속은 됐지만 새로운 게시물이 업데이트되지 않거나 사진이 느리게 표시되면서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다른 SNS 서비스인 트위터에는 페이스북 오류를 알리는 글이 빠르게 게시됐습니다. 페이스북의 접속 오류 사태는 올해 들어 이번이 3번째로 지난달 13일에도 전 세계에서 14시간 동안 접속장애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당시 페이스북 접속장애는 서버 구성 변경에 의한 기술적 오류 탓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대부분 서비스가 복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페이스북 측은 이번 사태의 원인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인터넷 뱅킹이 일반화되긴 했지만 어르신들은 여전히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분증에 통장에 이것저것 챙기느라 번거로우셨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손바닥만 대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인터넷 뱅킹에 익숙치 않은 이희자 씨. 주로 ATM이나 창구에서 은행 거래를 합니다. 오늘은 돈을 찾으려는데 신분증과 통장은 다행히 챙겨왔지만 비밀번호를 또 까먹었습니다. 비밀번호를 한 달 전에 만들어놓고서 지금 몇 번인지 그게 안 돼가지고 다시 또 만들어. ATM에서 돈을 인출하려 해도 비밀번호가 필요하고 지문 인증은 실리콘을 이용한 지문 복제 수법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손바닥 정맥을 통한 서비스입니다. 처음 한 번만 손바닥 정맥을 등록하면 통장과 인감, 비밀번호가 필요 없어 특히 고령층 고객의 은행 거래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접 은행을 찾아가는 분들을 향한 것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고. 생체 정보는 금융결제원과 은행이 암호화해서 나눠 보관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고 금융위원회는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창덕궁의 밤길을 거닐 수 있는 달빛 기행이 올해도 돌아왔습니다. 하루 100명으로 참가자를 제한했는데 1분 만에 상반기 티켓 4천여 장이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조이로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궁궐. 달빛 기행에 나선 시민들이 청사초롱 불빛에만 의지한 채 창덕궁을 거닙니다. 달빛 조심하세요. 하루 100명에게만 특별히 공개되는 창덕궁의 밤 풍경은 은은한 조명과 아름다운 대금 연주가 조화를 이루며 봄밤 궁궐의 운치를 더합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창덕궁 달빛 기행은 1분도 안 돼 상반기 티켓 4천여 장이 모두 팔릴 만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티켓팅 실패해서 못 오게 됐는데 올해는 잘 되어서 인천에서 달빛 기행 보려고 왔어요. 봄밤의 어둠을 품은 창덕궁은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을 뽐냅니다. 연못에 비친 규장각을 볼 수 있는 이곳 부용지는 창덕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왕의 연회 공간으로 사용됐던 연경당에서의 전통 공연까지
고즈넉한 달빛 궁궐의 봄밤이 소중한 추억의 한 페이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청년이 미래다는 주제로 MBN 매일방송이 개최한 공익 캠페인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청년 직장인 이소정, 정선경 씨의 출품작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상 수상작 해봐야 알지는 오는 5월부터 MBN을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시상식에서는 대상 한 팀을 포함해 우수상 2팀과 장려상 2팀을 각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실제 군복과 비슷한 유사 군복을 갖고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부산지법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유사 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하면 국가안전보장상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며 판매 목적 소지까지 금지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군복 단속법의 규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위험한 순간을 감지하고 재빠르게 대처한 개가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후진하려는 차량, 그 뒤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걸어가는데요. 자칫 차에 치일 수도 있는 상황. 그때 큰 개가 뛰어오더니 강아지를 낚아챕니다. 2마리 모두 다행히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신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용감한 행동을 보여준 개에게 누리꾼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무려 40m 높이의 거대한 폭포가 공항 실내에 설치돼 화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실내 폭포가 설치된 곳, 7년째 세계 최고 공항으로 꼽히는 싱가포르 창의공항입니다. 기존 1, 2, 3 터미널을 연결하는 대형 복합 문화시설이 모레부터 문을 열게 된다는데요. 2천억 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간 주얼 창의터미널에는 이렇게 실내 폭포와 더불어서 실내 정원, 호텔과 식당, 항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계획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는 불미스러운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0대 여성이 항공사 직원의 뺨을 때린 건데요. 가방 무게로 시비가 벌어진 상황.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10kg을 넘는다, 안 넘는다 직원과 승강이를 벌였고 급기야 여성은 화를 참지 못하고 직원의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행이 항공기 내에서 벌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여성은 항공보안법 위반이 아닌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팔의 에베레스트산 인근 공항에서 소형 비행기가 헬리콥터와 충돌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에베레스트 지역 루클라의 텐진 힐러리 공항인데요. 소형 항공기가 이륙하려다 미끄러지면서 활주로에 세워져 있던 헬리콥터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항공기에 탑승한 부조종사와 헬리콥터 주변에 있던 경찰관 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에베레스트로 가는 관문인 텐진 힐러리 공항은 짧은 활주로와 주변 산악지형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이 동네에선 수영장에 뛰어들기 전 꼭 안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악어와 함께 물놀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말이죠. 물속에 들어있는 악어, 혹시 동물원이냐고요? 이곳은 미 플로리다의 한 주택 풀장입니다. 깜짝 놀란 가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결국 끌려 나오는 녀석, 덩치가 엄청나네요. 악어는 짝짓기 때가 되면 알을 낳기 위해 이렇게 물이 있는 곳에 숨어든다는데요. 번지수 잘못 찾은 이 악어는 야생으로 돌아갔습니다. 휴일에 비가 내리면서 벚꽃이 빨리 질까 마음 졸인 분들 계실 텐데요. 이곳은 아직 한창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산등성이 곳곳에 분홍물이 들었습니다. 꽃이 없는 봄은 상상할 수도 없죠.
중국 만리장성에도 벚꽃이 활짝 폈는데요. 분홍 꽃잎이 성벽 아래 산을 화사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적이지만 오늘은 봄을 만끽하기에도 제격인데요.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네요. 대나무만 먹는 줄 알았던 이 녀석. 오늘은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아니면 그냥 맛을 나온 걸까요?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다가 어느샌가 마을로 내려온 이 녀석. 우리가 아는 그 판다입니다. 여기저기 쏘다니며 무언가 찾는 듯한데 배가 고픈 걸까요? 판다의 나라 이곳 중국에서도 야생 판다는 보기 어렵다는데요. 이렇게 나타나니 신기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오셨나요? 오늘은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 4.5도, 안동은 2.7도로 어제보다 평년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원은 영하권까지 떨어지면서 아침 공기가 쌀쌀합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오릅니다. 서울 18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서 21도가 예상되는데요. 오늘보다 따스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부분 20도를 웃돌면서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영서와 충남, 전북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까지 짧아져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아침까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종일 맑겠습니다. 공기의 질도 깨끗할 텐데요. 전국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오늘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4.5도, 강릉 6.3도, 안동 2.7도, 대구는 5.5도로 어제보다 평년보다 낮게 출발하면서 공기가 쌀쌀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 18도, 춘천과 강릉 20도, 청주 21도, 전주 19도, 대구 22도, 부산 19도까지 오르면서 따스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전남과 경남, 제주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을 텐데요. 갈수록 기온이 오르면서 수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두 자릿수로 출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